안녕하세요. 빌딩로드 부동산 중개법인의 고재은 팀장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을까요? 저도 명절 때까지 좀 바쁘게 계속 돌아가다가 쉬고 왔더니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매입 검토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좀 많이 주고 계셔서 카메라를 이렇게 켜봤는데요. 금리 인하되고 나니까 반응이 좀 각각 갈리시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다시 빌딩 시장에 불이 붙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경기가 오죽 안 좋으면 뭐 이렇게 빅스텝이 단행이 됐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좀 분분한 만큼 지금 매각이나 매입을 검토하시는 분들 전부 다 조금 시장 상황이나 분위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시장에 좀 많이 공급되고 있는 매물의 특성을 좀 보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이 다 완료된 그런 건물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2021년, 22년도까지 밸류업이 필요한 낡은 컨디션의 건물들이 많이 거래가 됐고, 그 이후에 사이클적으로 그것들이 다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시장에 나온 거죠. 근데 임대를 잘 맞춰 써야 됐는데 아무래도 임대차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다 보니까 공실 상태가 아주 길어지는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시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 쓰실 분들, 실제 사무실이나 회사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조금 더 매수하시는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을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이 좀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매입을 검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이 언제 발생할지 예상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도 낮지도 않은데 어떻게 매입을 검토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강남이 아닌 지역 쪽으로 눈을 많이들 돌리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파트 배우세대에 빵빵하게 있는 그런 항아리 상권이라던가 젊은 MZ세대들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 많은 리테일 상권 쪽이라던가 그런 좀 임대 걱정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건물을 많이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실제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요. 최근에 그렇게 거래된 것들 중에서 제 기억에 뇌리에 박혔던 매물들 오늘 4가지 사례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있는 해화상권 쪽입니다. 상권을 좀 보시면 여기가 해화역 4번 출구에서 나와서 대명길이라고 불리는 상권인데요. 이쪽 가보시면 술집이나 젊은 친구들이 이용할 만한 식당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4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 길을 건너서 일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길목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 길목의 대로변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정확한 매매가는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가 좀 됐어서 저희도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지만 40억 아마 중반 후반 정도의 거래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됐던 서울의 종로구의 대로변인데 40억대 매물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 포인트로 매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 2층은 탐앤탐스가 사용을 하고 있고 3층은 직접 쓰시는 공간이었어요. 전부 명도나 이런 건 진행을 하고 아마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 건물이어서 보시면 건폐율이 89%예요. 법정 대비해서 30% 거의 가까이 초과를 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한 층당 면적이 50평이에요. 대지가 57평인데 면적이 50평이 넘게 나와요. 이렇다 보니까 연면적이 150평 가까이 나와주는 사이즈였고요. 이렇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검토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증축이나 비용을 많이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외관 정도 다듬으셔도 임대차 새로 맞추셔서 4%대 이상의 수익률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괜찮았다라고 봤던 매물입니다.
두 번째 매매 사례는 이태원동에 있는 매매 사례입니다. 사실 용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요. 너무 호재가 서울 안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지역은 용산이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산에서 녹사평역 인근에 있는 대로변 매물이었어요. 보시면 매매가가 20억대 거래가 됐고요. 이번 출구에서 나와서 요 육교로 올라가야 나오는 요 길이긴 했는데 녹사평역에서 이쪽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태원역 메인 상권이고 저희는 위에 해방촌 방면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있는 대로변 매물이었고요. 아래쪽에는 그 이태원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요 사이에 있는 땅이 좀 작은 매물이었습니다. 보시면 대지 사이즈가 15평이 좀 넘어가는 사이즈였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건물이었다 보니까 1층, 2층 면적이 14평이 넘어갔었습니다. 상당히 좀 건폐율 이득을 많이 놓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있었다라는 매물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물을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용산공원에 대한 호재를 좀 누릴 수 있는 위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아래쪽 용산구청 앞쪽으로 해서 메인 게이트가 하나가 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울숲이 서울숲 조성되고 나서 그 근처로 이렇게 상권이 많이 생겼던 것처럼 이것도 유동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위치고 게다가 그 아래쪽으로 더 파크사이드가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고급 오피스텔 그리고 뭐 쇼핑센터 이런 게 같이 좀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좀 누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던 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재를 생각하면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호재를 누리기 전에도 지금 임대를 맞추는 것도 이쪽 지역이 생각보다 그 에어비앤비나 그런 숙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쪽에 숙소 잡고 그리고 집 놓고 이태원 가서 놀고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용산공원이 아무래도 당장 구성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도 다양한 임대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커버가 되는 매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항아리 상권에 있는 매물이었고요. 이거는 위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사이에 보시면 여기도 배우 세대가 굉장합니다.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가 2,400세대가 넘어가고요. 좌측으로 해서도 거의 한 1,000세대 넘게 배우 세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원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와 그 어린이 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입지였어서 아무래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뭐 학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임차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대지가 118평, 사이즈가 좀 컸죠.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 살짝 껴있는 거여서 2종 일반 주거지역 비율이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당가는 5,2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용적률이 300% 가까이 지어졌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지역 대비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이득을 봐놓은 그런 건물이고 이게 건물 전체의 수익률로까지 연결이 돼서 보시면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매월 임대 수익이. 그리고 야무지게 꼭대기의 중계기랑 그리고 재난안전망이라는 것도 수익으로서 좀 받고 계셨던 것 같고요. 중계기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기 신호나 이런 게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사 쪽에서 설치하는 기계인데 그걸 건물의 옥상 같은 데 설치를 해놔서 임대료처럼 받으시는 그런 효율이 좋은 기구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난안전망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경찰이라던가 이런 치안, 보안과 관련된 나라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시는 기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망은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 세대가 많은 지역에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계기가 1년에 뭐 한 300만 원 정도가 전후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재난안전망은 한 절반 정도 시세인 것 같고요. 재난안전망까지 야무지게 해서 매매가 대비해서는 4%대 중반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아리 상권 안에 동선이 좀 좋아서 임대차 수요가 잘 끊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라서 수익이 좀 좋은 이런 매물도 좋은 평당가에 거래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사례는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항아리 상권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마포역과 공덕역 남단에 보시면 여기 배우 세대 엄청 납니다.
이거 찍어보면 3,000세대 넘게 나와요. 그 한가운데 보시면 마포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공덕역에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 공덕이랑 마포역 주변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조금 사시다가 학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학교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서. 근데 초등학교까지는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사를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초등학교까지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게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이어서 초등학생들이 다닐 만한 학원이나 이런 걸로 좀 주변이 임대 수요가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입지이기는 하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미술학원이 있고 1층에 미용실이 있고 위에는 사무실로 직접 쓰시는 공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분이 3, 4층 쓰시던 공간을 리스백 해주시는 조건이었지만 비워달라라고 말씀드리고 학원으로 임대를 맞추셔도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지였다고 생각이 되고, 요거는 매매가가 17억 1,0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사이즈가 30평이어서 평당 5,69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앞선 영등포 매물이랑 비슷하게 항아리 상권 내에 위치 괜찮고 그리고 임대 수요도 걱정 없이 계속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건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입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이 아닌 곳에 거래된 사례 중에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되는 매물 4가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지금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 바뀌는 거 보면서 어떤 거를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